그렇게 오르고 올랐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는데요. 가격은 더 싸졌습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는데 가격이 싸졌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건 맞는데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그것보다도 가파르게 더더 급등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찍히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와 메모리 3사 그리고 요즘 같은 널뛰기 장세에 꼭 맞춰서 공략할 수 있는 이 정필승 매매법까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필승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네, 마켓디너 후반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밥 먹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막 밀리기 시작해서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그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거고 이것도 완전한 또 종전 협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60일 정도 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쨌든 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여러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건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연이어서 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때 제가 강의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숫자가 찍히는 코스피 대형주를 봐라. 왜 봐야 될까요? 왜?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사실상 뭐 모든 증시가 무너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이 됐더라도 계속 증시는 미국 증시든 일본 증시든 우상향을 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우상향을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증시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났지만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됐을 때도 증시는 우상향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은 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해요. 주식도요. 조금 성장성이 있는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서 대형주로 수급이 쏠립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로. 그래서 금리 인상 어차피 그래요. 올해 안에 한 번은 하게 될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께서도 실적에 나오는 대형주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적 나오는 대형주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력설비, 전선, 조선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거는 조금 아직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애프터마켓에서 왜 조방원이냐? 실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맨 앞에 있다. 그래서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 원전, 그래서 조방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됐든 실적이 나오는 그 대형주들을 잡으셔라. 오늘도요, 사실 SK하이닉스요, 아래 꼬리 달아줄 때 어제 종가를 밑으로 뺐어요.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빠박 사고 빡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트레이딩을 단타를 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눌림목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 눌림목은 사실 살 기회를 많이 안 준다라는 거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의 이익은 강한데 밸류에이션은 더 싸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금방 하고 지나갈게요. 자, 여기 빨간색이 뭐냐? 요게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요게 뭐냐, 요게 코스피란 말이에요. 원래 코스닥의 EPS가요, 코스피 EPS보다 더 좋았어요.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갑자기 불기둥처럼 올라갔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 여러 이게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당 순이익이 이 코스피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하늘색이 이게 코스닥이고 요게 코스피예요. 이게 퍼입니다. 12개월 선행 퍼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이 더 고평가라는 소리예요. 퍼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은 코스피보다 못하는데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는 주당 순이익이 더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코스피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닥 말씀드렸죠. 1050포인트 뚫어서 안착 못하면 밀린다. 거기서 계속 변동성 생긴다. 확실한 건 1050포인트를 뚫어서 안착을 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더 우상향하고 변동성이 적게 움직일 것이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코스닥이 오히려 더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셔라. 자, 그다음에요. 메모리 3사 이익은 폭증인데 밸류는 바닥권입니다. 메모리 3사.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죠?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크론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EPS예요. 선행 EPS. 예, 주당 순위.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거잖아요. 더 잘 벌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75% 육박을 합니다. 마이크론도 높아요. 어찌됐든 엄청난 거예요. 마이크론보다 잘 나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전 세계 10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3입니다. 그 밑에가 마이크론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선행퍼.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마이크론이요.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론보다 돈은 더 잘 버는데 저평가다. 그럼 뭐예요? 얘는 10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더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고점을 쉽게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계속 고점이다 하는데 60만 원일 때도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100만 원이 되니 100만 원이 또 고점이라 그러고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이 또 고점이고 200만 원 되니까 200만 원 또 고점이고 289만 원까지 갔죠, 오늘. 289만 1천 원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점 모른다. 예, 반도체 KPX 안 한다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얘기를 할 때 그때 빠지면 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래요.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방송에서 뭐 이렇게 외친 사람이 사실은 뭐 그래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막 수익률 이 게임에서 이거를 간다 해가지고 들고 나온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요. 제가 이거를 분할 매수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 주황색이 21선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 11선, 조정 주더라도 11선이었고 깊이 주면 21선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선, 최근에 21선 줬잖아요. 여기서 매수돼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청산한 겁니다. 30% 보고 움직였는데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코칩, MLCC.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로 이해해서 뭡니까? 메모리.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위에 뭡니까? 솔더볼이 올라오고 그 솔더볼 위에 기판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AI 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잖아요. 그때 그 옆에 주변에 보면은 MLCC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MLCC가 댐입니다. 댐. 전력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예. 자동차는 수만 개가 들어가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칩, MLCC 수급이 형성됐다. 그래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매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7,000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21.344%인데 말이 잘 안 나네요. 흥분해가지고. 21.34%인데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물량 오늘 조정 나와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MLCC 들어 올려줄 때 같이 들어 올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재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명에너지죠. 대명에너지. 이것도 이제 이거 하루 만에 다 지금 올라간 건데
대명에너지도 그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알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뭐 그래 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테마로 움직인 거죠.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 그래서 이제 대명에너지 EPC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 조달, 시공, 거기다가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 하는 풍력과 태양력 둘 다 하는 그 회사다 하면서 대명에너지 뭡니까? 실적도 매출액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래량, 거래대금 동반한 장대 양봉이 생겼어요. 그러면 원래 종가, 중심가, 시가를 3분할 매매로 한단 말이에요. 얘가 기준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평. 여기 이평 보이죠? 이평선들이 여기에서 수렴을 하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딱 그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종가요 했더니 종가요, 중심가요. 원래였으면 분할 매수했을 거예요. 종가요, 중심가요 이렇게. 근데 종가에 사서 이게 이렇게 갔다. 그래서 19.64%고요. 자, 대원전선 좀 아까워요. 대원전선. 예, 아깝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원전선 목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 안 내려와서 매수로 안 잡혔습니다. 물론 그 밑으로는 빠졌지만 뭐 먼저 올라가서 목표가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안 됐다라고 돼 버린 건데 어찌됐든 뭐 한 10% 정도 움직였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요. 물론 이거 조정 주고 또 조정 주고 또 반등을 줄 거예요. 조정 주고 반등을 한 번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전선주들, 전력 설비주들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포트에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바텍이에요. 이거 MLCC잖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17,800원이라고. 갔어요. 가버렸어요. 이렇게. 물론 저는 손절가 이탈. 이때 왜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까요? 이때 왜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게 빠지지만 않았어도 제가 어떻게 했을 건데.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들어 올려줬습니다. 이것 또한 MLCC, 수급이 형성된 테마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필승 매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따가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연이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준봉 매매. 이 기준봉을 1, 2, 3, 1대 2대 4로 삼각형 피라미드로 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추세 추종이다. 이평이 정배열일 때 첫 번째 기준봉, 장대 양봉 생기고 나서 정배열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상향을 우상향하기 시작해요. 주도주 내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SK스퀘어,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은요, 일단 11선을 먼저 살짝 투입 딱 하고, 그 다음에 21선까지 밀리면 딱 넣고, 그다음에 최후의 보루 41선 하면 41선에 내려왔어. 마지막 분할 매수. 61선 손절가 두고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해야 돼요. 정배열. 무조건 매매는 정배열에서 해야 됩니다. 역배열은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역배열은. 여러분들 역배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세요. 역배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빠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럼 여기에서 추세가 돌리는 게 뭐냐면 기준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기준봉 이후부터 정배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에서 매매를 해야죠. 왜? 시장의 관심, 돈, 수급 다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바로 11시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옆에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연이어서 방송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난 금요일 오늘이었죠. 이 단기적인 이란의 노이즈로 인해서 흔들린 거였지만 펀더멘털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요. 지금 방금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 와중에 악시오스에서 좋은 보도 하나 나왔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금요일 현재 시각 오후 4시에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더할 나위가 없네요. 얼른 신대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저희 필승 파트너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